고대 섬에서 100일 동안 살아남는 걸 상상해봐. 잃어버린 문명을 발견하고 신화 속 생명체와 싸우며 섬의 금지된 역사를 밝혀내? 이 고대 땅에서 생존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첫째 날에 알아보자. 고대 섬에 나타났어. 이상한 생물 궁계 한가운데 내 앞에는 거대한 괴물이 서 있었어. 화산 앞에서 나타날 장소 중 가장 이상한 곳에 잠깐 저게 뭐야? 강 건너편에 괴물들이 사람을 먹고 있었어. 내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중 하나가 날 본 것 같아 도망칠 때가 된 것 같아. 급히 돌아섰어. 그리고 거대한 해골 괴물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어. 강을 헤엄쳐 건너 도망쳤어. 계속 달리다 보니 괴물이 쫓아오지 않았어. 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렸어. 새로운 생물 궁계에서 나를 발견할 때까지. 이제 나는 거대한 상록수 숲에 있었다. 거기서 나는 빠르게 엘크 무리를 발견했다. 그런 다음 나무를 좀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돌 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음식을 위해 엘크를 사냥했다. 사슴 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웠다. 나무를 좀 더 모으고 당근을 찾았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동굴을 찾았다. 밤이 되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섬의 중심에서 거대한 세계수가 색깔을 바꾸었다. 이 섬의 상황이 변하려 하고 있었다. 동굴을 탐험하는 동안 타르타로스의 깊은 구덩이 아래에서 거대한 괴물이 깨어났다. 그는 거대한 포효를 내뱉었다. 그리고 세계수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석탄과 철을 채굴하며 계속 광질을 했다. 철을 재련하고 방패를 제작했다. 철 도구와 갑옷도 만들었다. 낮이 되자 지상으로 돌아갔다. 멀리 구조물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거대한 해적선의 폐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폐허를 탐험하기 전에 오늘의 스폰서를 소개하겠다. 혼카이 임팩트 3아어디. 붕괴 3아어디는 SF 어드벤처 액션 게임, 모바일, PC에서 즐길 수 있고 이제는 맥에서도 플레이 가능.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제공. 미니게임, 오픈 월드 탐험 포함. 새로운 3D 전투 시스템. 공중 전투에서 몬스터와 유연하게 싸울 수 있음. 붕괴 3아어디는 꾸준히 새로운 확장팩 출시. 최신 확장팩. 화성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탐험할 수 있음. 새로운 캐릭터들로 구성된 새로운 등장 인물 추가. 그래픽도 업그레이드 됐어. 캐릭터 모델도 포함돼. 더 세밀하고 다듬어진 애니메이션으로. 이번 버전에는 보너스도 있어. 원작 캐릭터 압박을 무료로 제공해. 나이덴 메이의 S랭크 전투복이 포함돼. 키라를 위한 새로운 의상도 있어. 게임 내 과제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어. 첫 10회 뽑기에 50% 할인도 있어. 새로 출시된 S에서 랭크 캐릭터 탈리마. 이 새로운 스타일리시하고 이기적인 캐릭터. 탈리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체인 블레이드를 이용해 적을 지배함.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을 펼침. 새로운 S랭크 전투복. 매드 플레저 섀도우 브링어도 이용 가능함. 뿐만 아니라 후아의 새로운 의상도 있음. 장면 효과가 내장된 혼카이 꼭 확인해봐. 임팩트 서드의 새로운 확장팩과 게임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코드를 사용하여 2888 아스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트리플 S 등급 캐릭터 체험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섬 탐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는 폐허에 접근했다. 해변에서 개를 발견했다. 개를 잡아서 개 고기를 얻었다. 모두 물리친 후 폐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개의 통을 찾기 위해 약탈함. 하나를 약탈해 감자를 찾음. 뼈와 끈을 찾고 해적 모자를 발견함. 이제 해적처럼 보임. 철과 나침반도 찾음. 그리고 다른 쪽을 보러 감.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함. 책이 있는 독서대를 발견할 때까지. 책을 열었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음. 항해 중 31일간의 긴 시간. 드디어 목적지를 발견했다.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나무의 캐노피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땅 위에 우리의 눈은 잃어버린 섬 테라를 바라보았다. 고대의 보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본 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객실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상록수 숲을 지나갔다. 책에 언급된 나무를 보았다. 더 잘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가야 했어. 하지만 음식이 거의 떨어졌어.
그래서 당근과 밀을 더 챙겼어. 그리고 곧 밤이 되었어. 그래서 해적폐허에서 몸을 숨기기로 했어. 음식을 더 구우려고 화로를 놓았어. 하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이제 몬스터들이 있었어. 상록수 숲에서 몬스터가 생성되었어. 빵을 만든 후 밖에서 발 구르는 소리가 들림. 확인하려고 뛰어나감. 저게 뭐지? 거대한 트라이언트들 때문에 바로 도망침. 그들이 해변을 따라 나를 쫓아옴. 한참 달린 후 산 기슭에 도착함. 산을 올라가며 그들을 따돌리려 함. 산을 넘은 후 뒤를 돌아봄. 트리안 몬스터가 드디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아슬아슬했어.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동굴을 찾아 피신했다. 석탄을 채굴하고 철 부추를 만들었다. 해가 드디어 떠오르면서 동굴에서 나왔다. 눈 덮인 산등성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이상한 몹들이 앞에 있는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이상한 몹들에게 몰래 접근당했다. 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이 얼음개라는 걸 알게 됐어. 한 마리씩 처리했어. 그리고 개사를 좀 더 얻었어. 눈 덮인 산을 계속 탐험했어. 잠시 여행한 후에 멀리 구조물이 보였어. 다리인 것 같고 마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강을 건너기로 했어. 마을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의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이는 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길 끝에서 다리로 이어졌다. 다리 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파괴된 등대와 캠프파이어. 아직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집에 없다면? 생선 요리한 후에 이거 가져갈게. 갑자기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어. 내 집에서 나가 해적 쓰레기야. 우와 우와 우와. 진정해 나는 평화롭게 왔어. 여기 너를 위한 보물은 없어 바브. 이 섬을 떠나 네가 죽기 전에? 알겠어 해적 모자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버려진 배에서 찾았다고 맹세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면 증명할 수 있어.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내 집 고쳐주는 건 어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 뭘 고칠 줄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해적들은 맨날 부수고 약탈만 하잖아. 말했잖아 난 해적이 아니라고. 내가 다 고치는 거 지켜봐. 맹세할게. 대부분의 해적들은 벌써 도망갔을 거야. 친절을 베푸는 대신 고치게 해줄게. 하지만 수상한 짓을 하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거야. 니코의 허락을 받고 등대에서 나왔어.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등대의 윗부분이. 그래서 몇 개의 상자와 작업대를 놓고 채굴을 시작했어. 그리고 등대의 윗부분을 잘라냈어. 며칠 후 모든 채굴을 마쳤다.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시 짓기 시작했다. 며칠 더 지은 후 니코의 등대를 완전히 고쳤다. 꼭대기에서 내려온 후 니코가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보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마워 친구. 이제 내가 고쳤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 해적들이 내 등대를 약탈하고 파괴했어. 내가 낚시하러 나갔을 때 다들 같은 걸 찾고 있어. 전에 해적 일지를 발견했어. 고대 보물에 대해 적혀 있었어. 그게 그들이 찾는 거야. 아무 보물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보물이야. 세계수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해져. 시간의 신에 대한 고대 이야기가 있어. 스스로 나무를 심고 그의 능력을 사용해 성장을 가속화했다. 그 안에 보물을 묻었다. 해적과 어부들이 하는 이야기다. 내 생각엔 헛소리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에 도착한 모든 해적 선원들이 며칠 동안 찾다가 섬을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했다. 그 이야기는 파괴만을 가져온다. 우와, 그래서 파괴된 마을이 설명되는군. 완전히는 아니야. 해적들이 파괴한 게 아니라고. 따라와라. 니코를 따라 다리를 건넜어. 그가 나를 프로스트 하버 마을로 이끌었어. 결국 파괴된 사원으로 이끌었어. 여기가 한때 내 고향이었어. 프로스트 하버 마을. 5년 전 변화를 위해 밤낚시를 가기로 했어.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이 불타고 있었어. 폐허가 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사라졌어. 처음에는 해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훔쳐지지 않고 그냥 파괴되었어. 그럼 그게 뭐였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 초자연적인 무언가 같았어. 섬을 탐험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밝혀낼 거야. 네가 가는 걸 막을 순 없어. 하지만 세계수 근처 정글은 피해야 해. 거기가 제일 위험해. 내 집을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조심해, 니코. 그리고 약간의 정보를 더 얻고. 니코와 나는 헤어졌어. 프로스트 하버 마을을 떠나기 전에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서를 찾아보는 게. 먼저 파괴된 집들을 살펴봤어. 나중을 위해 책을 좀 비축하기로 했어. 모든 집을 확인한 후에 사원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즉시 소울샌드를 발견했어. 그리고 확인한 후에 사원 안에 다른 게 없는지 소울샌드를 파기 시작했어. 사원 아래 곧 네더렉을 발견. 네더렉을 캐며 지나감. 동굴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 아래는 완전히 어두움. 침대를 가져오기로 결정. 낮에 작업하려고. 침대를 가져와 밤에 잠든 후 이상한 동굴로 돌아감. 네더렉을 더 캐기 시작. 결국 채굴을 마쳤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충분히 채굴했다. 그리고 그냥 돌진하기로 했다. 주변에 몹이 있는지 둘러봤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횃불을 더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을 밝히기 시작했다. 동굴의 나머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동굴은 네더렉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상한 것이 있었다. 동굴 옆면을 따라 뻗은 뒤틀린 뿌리. 동굴 깊숙이 계속 들어갔어. 결국 막다른 곳에 도달했어. 이게 뭐지? 또 다른 거대한 뿌리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조각을 부숴보려고 했어. 바로 메스꺼움과 채굴 피로를 느꼈어. 이게 뭐야? 바로 독에 걸렸어. 그리고 뱀과 싸우기 시작했어. 몇 번 더 공격한 후 결국 뱀을 쓰러뜨렸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뿌리에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부술 수 없었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그래서 동굴 중앙으로 다시 달려갔다. 또 다른 미탐사 지역을 발견했다. 또 다른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거대한 나무 뿌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세계수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 밖이 밤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침대를 내려놓고 밤새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동굴에서 기둥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프로스트 하버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두운 참나무 버섯숲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강을 건넌 후 이상한 목, 달팽이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잠깐, 적대적이다. 독성 달팽이에게 공격당한 후 슬라임볼을 떨어뜨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슬라임을 얻기 위해 몇 마리를 더 물리쳤다. 그리고 다음 적과 마주쳤다. 그들은 독을 쏘는 육식 식물이었다. 하나를 제거한 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치료를 위해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음식을 위해 동물을 찾았다. 기지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무를 더 모았다. 그리고 생물 궁계를 좀 더 둘러본 후 또 다른 화산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을 보내기 위해 동굴을 빨리 찾았어. 석탄을 많이 캐고 철도 더 많이 캤어.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어. 나머지 철 갑옷과 양동이를 만들었어. 밤을 보내기 위해 잠들었어. 음식을 구워서 석탄을 다시 채웠어. 동굴에서 나와 탐험하다가 독이 있는 식물을 더 발견했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산으로 도망쳤어. 물론 얼음개를 또 만남. 하나씩 처리한 후 눈 덮인 산을 넘어 계속 이동함. 결국 도착한 곳은 섬의 꽤 평화로운 지역. 여기 기지 짓기에 괜찮은 장소 같음. 위험한 것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한 후 밤을 보내기 위한 캠프를 준비하기 시작함. 우선 작은 텐트를 만들. 필수품을 넣을 만큼의 공간만 있는 텐트. 텐트 밖에 작은 모닥불을 만들었어. 분위기를 위해서 횃불로 주변을 밝혔어. 캠프장이 완성된 후에 밤에 잠을 잤어. 다음 날 아침에 배를 만들었어. 강을 따라 내려갔어. 음식이 절실히 필요했거든. 곧 당근과 감자를 발견했어.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봤어. 충분한 음식을 모은 후 미래 계획을 위해 나무를 더 모음. 더 큰 기지를 위해 나무를 많이 베고 한동안 시간을 잊고 있었음. 벌써 밤이 다가오고 있었음. 그래서 기지로 서둘러 돌아가기 시작함. 하지만 돌아가는 도중 세계수가 이미 부패 상태로 변한 것을 눈가에 스치듯이 알아챈. 모습이 달라 보였음. 그리고 이상한 몹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어. 저게 뭐야? 그들이 바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어.
내 도끼가 부러졌어. 그래서 곡괭이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 다행히 그들을 물리쳤고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몬스터들을 만났어. 거대한 돌 골렘이었어. 운 좋게도 그걸 물리칠 수 있었어. 낮 동안에는 없었어. 그 후 눈 덮인 산을 넘어 계속 갔어. 그리고 강을 통해 배를 타고 돌아왔어. 텐트로 돌아와서 긴 휴식을 취해야 했어. 다음 날 아침에 밀 농장이 전에 심었던 것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어. 다시 심은 후 빵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어. 내 기지가 어떻게 생길지. 먼저 정자와 함께 부두를 만들 생각이야. 낚시하고 배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산까지 도로를 연장하고 산속집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산에 감시탑을 만들고 마법 부여방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로 모든 양조 용품을 위한 마법사 탑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으로 멋을 더할 거야. 예를 들어 성벽이나 궁수탑 같은 것들. 그래서 기지를 짓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어. 새 도끼와 건축 자재를 만들었어. 새 부두 작업을 시작함. 첫 번째 산책로를 마친 후 정자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함. 자갈을 섞기로 결정함. 횃불을 충분히 설치함. 배를 배치한 후 정자가 있는 부두가 완성된 밀 농장을 다시 수확함. 다시 심음. 탐험을 조금 나섬. 화산에 먼저 들러서 더 가까이 살펴봤어. 고대 잔해가 화산을 따라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해골 크롤러도 거기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 좋은 길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해골 크롤러 중 하나와 마주쳤어. 그것이 나를 즉시 알아보고 포효했어. 그래서 강을 건너 도망쳤어. 해가 진 후에 돌골렘들과 더 싸웠어. 그리고 채굴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동굴을 찾고 나서 철과 석탄을 많이 캤다. 첫 다이아몬드, 금, 레드스톤을 발견했다. 철을 녹여 철 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굴 깊숙이 계속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건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는 몰랐다. 동굴 속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수 아래 괴물이 내 존재를 감지했다. 내 영역에 점점 가까워지는 쥐를 발견했다. 그 존재가 거슬린다. 타이탄이 거대한 뱀을 소환했다. 찾아서 제거해라. 내가 사냥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동굴 끝에서 스켈레톤 스포너를 발견했다. 스켈레톤을 물리치고 불을 밝힌 후 보물 미믹이 나타났다. 그걸 물리친 후 상자와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 또 다른 보물 미믹을 물리친 후 던전을 약탈하고 금을 더 찾았다. 청금석과 다이아몬드를 더 찾았다.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기 위해 동굴에서 계속 채굴했다. 결국 거대한 용암 웅덩이를 발견했다. 물을 사용해 내려갔다. 몹을 물리치고 아울로트를 발견하고 포획했다. 그 후 흑요석을 채굴했다. 하지만 다섯 번째를 채굴하는 동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저건 대체 뭐야? 거대한 뱀이 포효를 내질렀다. 그리고 다시 용암 속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왔던 동굴로 기둥을 세우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내 바로 뒤에는 거대한 뱀이 있었다. 가는 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탈출하려고 동굴을 따라 계속 달렸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어. 처음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어. 다행히 동굴이 계속 이어졌어. 충분한 거리를 벌려서 숨을 수 있었어. 기둥 하나 뒤에 숨었어. 거대한 뱀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 그게 어디서 온 거지? 그 거대한 뱀은 정말 거대했어. 하지만 결국 나를 지나쳐갔어. 해안이 안전해졌을 때 나는 도망쳤어. 마침내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이제 안전해졌으니 기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그리고 빵을 더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리고 캠프파이어 주변에 벤치를 치웠어.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지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 산 옆에 계단 작업을 시작함. 길에 약간의 자갈을 추가해 디테일을 살림. 계단도 끝까지 디테일하게 만들. 그 다음 산속집 외관 작업을 시작함. 짙은 참나무와 돌벽돌을 사용함. 지붕과 조명을 완성한 후 산속집 외관이 완성됨. 기지 안에 몇 개의 상자를 배치함. 새 도끼 방패를 만들면서 다시 일 시작.
철을 더 녹여 새 철 갑옷 세트를 만들. 곡괭이의 효율성 한 마법 부여. 대부분의 갑옷의 보호 한 마법 부여. 다시 강으로 돌아가. 섬 탐험 다시 시작. 세계수를 지나 여행하는 동안 지하에서 무언가가 일어남. 타이폰이 거대한 포효를 내뿜음. 거대한 뱀들이 그의 방으로 소환되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벌레가 내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었다. 처리되었나?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풍이 거대한 뱀을 공격해 죽였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흡수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임무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지상에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늪지대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다. 강을 헤엄쳐 건넜다. 거대한 모기가 나를 맞이했다. 꽤 쉽게 물리쳤다. 늪지대 주변에 모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모기를 물리친 후 계속해서 거머리를 발견했다. 그들은 나를 중독시키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들을 베어낸 후 모두 쓰러뜨렸어. 그 후 슬라임들을 만났어. 슬라임 볼을 얻기 위해 그들을 쓰러뜨렸어. 슬라임들과 잠시 싸운 후 밤이 되어가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무 중 하나 아래에 파고 들어갔어. 밤을 보내기 위해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 다음 날 아침 돌 도끼를 더 만들고 슬라임들을 더 쓰러뜨렸어. 좀 더 여행한 후 거대한 쥐들을 발견하게 됨. 싸우기 어렵지 않았음. 하지만 쥐들이 몰려오기 시작함. 한 마리씩 처리함. 그리고 모기들과 싸움. 바위 안에 작은 기지를 또 만들. 쥐 고기를 구워서 음식으로 만들. 계속해서 쥐들을 처리함. 쥐들과 싸우면서 아기 거미를 우연히 마주쳤어. 그게 나를 공격하고 거미줄에 가두었어. 처리하기 좀 어려웠어. 하루 종일 최대한 많은 쥐 고기를 계속 모았어. 다 구워서 밤에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쥐들에게 둘러싸였어. 몇 마리를 잡은 후에 한 마리가 도망가기 시작했어. 헤이, 어디 가는 거야? 계속 도망치려고 했어. 결국 쥐왕에게로 이끌렸어. 전투가 시작됐어. 쥐왕이 석궁으로 나를 쐈어. 막았어. 그리고 몇 번 때렸어. 화살을 막았어. 계속 쥐왕에게 피해를 줬어. 그가 모기와 아기 거미를 소환했어. 그리고 나에게 독을 던졌어. 많은 피해를 입었어. 하지만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거미줄에 더 걸렸어. 그때 쥐왕이 꼬리 회전을 날렸어. 내 체력이 반으로 줄었어. 체력을 모두 회복한 후 다시 들어가서 몇 번 더 공격했어. 쥐왕을 물리쳤어. 다시 돌아본 후 쥐왕이 무언가를 떨어뜨린 걸 발견했어. 이게 뭐지? 제피르 늪 지팡이. 그 지팡이를 시험해봤어. 그리고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함. 새 도끼를 만들었음. 그리고 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속에서 잠을 청함. 다음 날 아침 늪지대 나머지를 탐험하러 다시 나감. 모기 몇 마리를 물리친 후 멀리 구조물이 보이는 걸 알아챔. 더 잘 보기 위해 바위 위로 올라감. 그리고 마녀의 집처럼 보이는 걸 발견함. 마녀의 집처럼 보이는 걸 알아챔. 다시 내려갔어. 그리고 모기들과 싸웠어.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천천히 입구로 다가갔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 문을 발견했어. 하지만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어. 2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계들과 갇힌 동물들을 봤어. 아, 거미줄이 뭐야? 내 늪지대를 기웃거리는 인간. 이봐. 움직일 수 없어. 들어가도 돼. 평화롭게 왔어. 용건을 말해. 내 친구 니코를 도우려고 해. 니코. 눈먼 늙은 어부. 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뭘 도우려고 하는데. 그의 마을이 파괴됐어. 그는 초자연적인 무언가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아. 이 섬을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니 어리석군. 말해두지.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게 인상적이야. 거머리만으로도 널 다 잡아먹었을 텐데. 거머리만이 아니었어. 쥐왕, 모기, 슬라임도 물리쳤어. 모기와 슬라임은 단지 잠깐만 쥐왕이라고 했어. 그래. 몇 달 동안 쥐왕을 사냥했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걸 잊을 수 있지? 아마도 너에게 전투 능력이 좀 있겠지? 하지만 적절한 도구 없이는 여전히 바보야.
고맙네. 그럼 거래를 하자 애완동물아. 쥐왕이 훔쳐간 내 지팡이와 교환으로 무기를 만들어줄게. 가장 강력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내가 제피르구나. 무기 좋네? 하지만 이 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 뭐 말해줄 수 있어? 들어봐. 마법의 자물쇠. 내 지팡이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 이제 내 연구실로 따라와. 제퍼가 나에게 우유 한 통을 건네줬어. 느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후 계단을 따라 그의 연구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석궁이었어. 모루 위에 있는 제퍼. 그러면 이 재료들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해줘. 그걸 만들려면 이걸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엘더우드는 어디서 찾아야 돼? 남쪽의 에버그린 숲에서 찾을 수 있어. 거기서 위험한 몹들을 처치해야 해. 하지만 내가 경고했으니 괜찮을 거야. 빌려줄게. 아마 장비를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준비되면 재료 가져올게. 뭘 하든 내가 원하는 걸 잃지 마. 엘더우드. 실. 테라 에센스를 모으는 새로운 목표. 그가 말한 몹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걔네를 상대하려면 훨씬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준비해야 했어. 걔네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밤에 잠을 자고 난 후 다음 날 아침에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리고 34일째 오후에 기지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갔다. 늪지대에서 얻은 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새 철 도끼를 만들었다. 낡은 갑옷 2벌을 합쳐서 수리했다. 갑옷을 모두 다시 마법 부여한 후 다시 광산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배를 탔다. 버섯숲에서 동굴을 발견했다. 새 동굴에서 석탄과 금을 많이 캤다. 청금석, 철, 레드스톤, 다이아몬드 여러 개. 캘 수 있는 만큼 광물을 캐고 나서 기지로 돌아왔다. 밀 농장을 수확하고 다시 심었다. 다이아몬드 갑옷을 만들었다. 다이아몬드 도끼와 새로운 다이아몬드 곡괭이. 프로스트 하버 마을에서 얻은 책들, 책장을 만들었다. 기지의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내 시계탑을 위해 산 기지의 복도를 계속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위의 시계탑과 연결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저장 공간을 확장했다. 그리고 용광로 방을 추가했다. 그 다음 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갱도를 팔 수 있었다. 산 꼭대기로 이어지는. 그리고 나서 시계탑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돌 벽돌 사용하기로 결정. 참나무와 짙은 참나무로 건축. 시계의 얼굴에 흰색 콘크리트 사용. 돌로 시계탑 완성. 벽돌과 짙은 참나무 지붕. 내부에 마법 부여 스테이션 설치. 그렇게 해서 마법 부여 시계탑 완성. 저장실과 화로를 지나서 사다리 있었다. 시계탑까지 이어지는 LED. 마법방을 설치함. 효율사와 내구성 3으로 곡괭이를 마법 부여함. 다이아몬드 갑옷은 보호 마법 부여함. 날카로움 1책도 마법 부여함. 다이아몬드 도끼에 붙임. 황금 사과를 제작함. 해가 거의 지기 시작함. 농장을 수확해서 빵을 더 제작함. 밤이 되어 잠을 잠. 그리고 이제 상록수 숲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강을 따라 버섯숲을 지나갔다. 그리고 해안을 끌어안았다. 결국 오래된 해적선 폐허에 도달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상록수 숲에 들어갔다. 밤이 되면서 세계수는 부패한 상태로 변했다. 제피르의 지팡이를 장착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야간 시력을 제공하는 수동 효과가 있었다. 숲을 계속 사냥하면서 돌아다녔다. 이상한 몹들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발견했다. 한 번에 하나를 죽였을 때 놀랐나. 그리고 다른 하나도 처리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했다. 그 뒤로 몇 마리가 더 있었다. 다이아몬드 도끼를 사용해 둘 다 처리했다. 그들이 무엇을 떨어뜨렸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모두 엘더우드를 떨어뜨렸다. 32개의 엘더우드가 필요했습니까? 이놈들을 더 많이 죽여야 할 것 같았음. 계속해서 더 많은 놈들을 찾았음. 지팡이와 도끼를 사용해서 놈들을 처리했음. 하지만 다음에 찾은 놈은 좀 더 강했음. 그건 거대한 놈 중 하나였음. 거대한 클럽을 무기로 가지고 있었음. 많은 피해를 입혔음. 날 내리쳐서 뒤로 밀어냈음. 결국 뒤로 물러나서 지팡이를 사용해 놈을 물리쳤음. 숲을 계속해서 걸어갔음. 하나씩 꺼내기. 하나씩 꺼낸 후 결국 32개의 엘더우드 얻음.
이제 낮이 되어 몬스터가 더 이상 스폰되지 않음.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해서 음식을 더 얻음. 그리고 나무를 많이 모음. 나중에 건축을 위해 더 많이 준비함.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후 이제 밤이 되어 다시 나무 몬스터를 사냥함.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 작은 것들을 먼저 꺼냄. 지팡이로 거대한 것을 때림. 그게 보스라는 걸 알게 됨. 나무 괴물을 소환하는 책임이 있었음. 부하들을 처치한 후 샤먼 보스와 대면. 큰 공격 하나를 피함. 도끼로 계속 피해를 줌. 독 공격을 맞음. 그것 때문에 메스꺼움이 생김. 황금 사과를 먹으려고 뒤로 물러섬.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더 많은 공격을 가함. 체력이 더 낮아지자 더 많은 부하를 소환함. 그래서 먼저 부하들을 처리함. 그리고 메인 보스를 계속 공격함. 갑자기 공격을 시작함. 사방에 토네이도를 퍼뜨리는 공격. 나를 뒤로 날려버리고 공중으로 던져버림. 그래서 황금 사과를 먹은 후 다시 들어가서 보스를 거의 쓰러뜨렸어. 큰 공격을 맞고 나서 마지막 황금 사과를 먹어야 했어. 그리고 가능한 한 지팡이를 계속 사용했어. 토네이도 공격을 피한 후 마지막 몇 번의 타격을 가해서 주술사를 물리쳤어. 아이템이 떨어진 걸 보고 주었는데 그건 제작에 필요한 테라 에센스였어. 그걸 줍고 나서 땅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졌어. 나는 태풍에게 감지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의 부하 중 하나를 물리친 직후였다. 그는 뱀 군대를 지휘했다. 그리고 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공예를 위한 힘을 얻는 것이었다. 그래서 늪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기 거미들을 물리치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 태풍의 뱀들에게 계속 방해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에게 독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도끼로 싸우기 시작했다. 계속 달리는 동안 점점 더 많이 나타났다. 나는 하나씩 물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금방 압도당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다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제퍼. 물러서 머핀. 제퍼가 이제 어떤 활을 사용하며 나를 도왔다. 그리고 뱀들을 손쉽게 처치했다. 곧 모든 뱀이 물리쳐졌다. 따라와. 늪에서 우리의 냄새를 잃을 거야. 운 좋게도 뱀들이 끈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제퍼를 따라 다시 늪으로 들어갔다. 조금 이동한 후 결국 제퍼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를 따라 그의 실험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석궁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제작 재료를 가지고 있지. 마우스. 응. 가지고 있어. 좋아. 내 지팡이랑 같이 넘겨줘. 그러니까 제퍼의 지팡이랑 같이. 그에게 석궁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줬어. 그는 바로 석궁 제작에 들어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성됐어. 처음 만들어진 종류야. 그리고 망가지기 전까지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나에게 부식 석궁을 건네줬어. 멋져 보였어. 이거 정말 대단해 보여. 고마워 고생했어. 그래서 그 뱀들은 정확히 뭐였어? 친구야.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이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마을 사건 이후로.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던 것 같아. 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늪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어. 몇 년 동안 이 괴물들을 상대했어. 하지만 계속 진화하고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늪지대로 오게 된 거야? 여기가 내 은퇴 장소야. 한때 이 문제를 연구했었어. 예전 동료랑 같이 했던 연구였지. 그 멍청이는 내 접근법 중요성을 몰랐어. 땅에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에 대해. 그래서 잠시 갈라졌어. 이 섬에 또 다른 마법사가 있다는 거야. 그때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가 섬에 남아있는지 몰라. 앞에서 그를 찾으면 내 이름 말하지 마. 알겠어. 근데 왜? 그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건 좋은 이유야.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는 내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석궁이 생겼으니 시험해볼 시간이야. 파워 5와 인피니트가 있었어. 모기를 두 방에 잡을 수 있었어. 늪지대 몹들도 쉽게 처리했어. 쥐들을 많이 죽여서 음식을 더 얻었어.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50일째 아침에 돌아왔어. 농장을 수확해서 음식을 더 만들었어. 전에 캔 다이아몬드를 챙겼어. 갑옷을 수리했어. 남은 금을 재련했어. 황금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표지판도 만들었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하지만 그걸 하는 동안 밖에서 폭발 소리를 들었어. 조사하러 나갔어. 모퉁이를 돌았을 때 거대한 해적선을 봤어. 그리고 이제 해적과 마주쳤어. 크라토의 보물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춘 곳. 소년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함. 갑자기 해적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음. 먼저 부하들에 집중함. 해적 선장이 대포를 발사함. 대포알이 내 근처에서 폭발함. 큰 피해를 입음. 그래서 석궁을 사용해 반격함. 석궁이 그를 중독시키기도 했음. 그의 발차기를 피했다. 독화살을 계속 쏘았다. 또 다른 폭발에 거의 맞을 뻔했다. 갑자기 그를 기절시키고 큰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부하들을 소환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물리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을 물리친 후 더 많은 음식을 먹어 체력을 회복했다. 그는 근접 공격으로 나를 때렸다. 그 충격으로 나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물 양동이로 낙하를 막음. 부하 몇 명 더 물리침. 화살 몇 개 더 쏴서 그를 기절시킴. 다시 기절시킨 후 캡틴 크리그를 물리침. 그가 금을 잔뜩 떨어뜨린 걸 발견함. 나중에 황금 사과를 만들 때 쓸 수 있음. 해적선을 조사하러 감. 안타깝게도 해적선에 별로 아무것도 없었음. 그래서 다시 기지로 돌아옴. 그리고 이제 내 본거지의 4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새로운 복도를 만들면서 시작했어. 그 복도는 새로운 건축물로 이어질 거야. 복도 판에는 작업을 끝낸 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샤프트를 파기 시작하려고. 그 샤프트는 복도와 연결될 거야. 모두 파낸 후 어두운 참나무 기둥과 돌로 디테일을 추가했어. 벽돌벽과 복도에 디테일 작업을 함. 광산 갱도처럼 느껴지게 만들 몇몇 벽을 돌벽으로 바꾼 후 더 많은 자갈을 재련함. 이제 마법사 탑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됨. 돌로 기초를 쌓기 시작함. 벽돌과 어두운 참나무 기둥으로 나선형 계단을 만들 3개의 다른 층을 연결함. 완성된 후 마지막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나무와 짙은 참나무를 섞어서 사용했다. 지붕은 깊은 슬레이트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내 주요 기지의 4단계가 완료되었다. 시계탑처럼 사다리가 있었다. 마법사 탑까지 이어지는 사다리였다. 양조 재료를 찾아야 했다. 양조실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무를 더 보충해야 했다. 강가로 배를 타고 갔어.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 버섯숲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 그런데 나무를 베는 동안 멀리서 해골 크롤러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골 크롤러를 발견했어.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마법사가 해골 크롤러와 싸우고 있었어. 스컬 크롤러가 거대한 포효를 내뱉는다. 마법사가 계속해서 마법을 시전한다. 갑자기 마법사가 무략을 그것에 뿌린다. 그리고 스컬 크롤러가 포효하며 도망간다. 왜 저 스컬 크롤러가 도망갔지? 내 생각에 그가 나를 본 것 같아. 그 후 마법사가 나를 쫓아오기 시작한다. 나는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한다. 나타나거나 증발해라. 내 선택이야. 와와 잠깐. 해치지 않아. 니코 어부의 친구야. 니코의 친구. 외로운 영혼이 친구를 찾아서 기쁘네? 그리고 원하는 게 뭐야? 난 프로스트 하버 마을 출신이 아니야. 섬의 탐험가일 뿐이야. 탐험가일 뿐인데 어떻게? 너 같은 단순한 탐험가가 그런 고급 무기를 만들었어. 그게 찾았어. 늪지대 마녀 오두막에서 온 거 맞지? 상태가 엉망이었지. 그 노인 때문에 그런 건가? 드디어 숨이 끊어진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5번째로 내 숲에 온 이유가 뭐야? 내 생존을 위해 여기 자원을 좀 써야 했어. 잠깐만. 5번째라고 말했어. 내 숲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기록돼. 특히 인간들. 그래야 내가 조용히 무략 연구를 할 수 있어. 무략 연구. 무략을 만들어야 해. 무략 재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이 숲은 풍부해.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여기 없어. 서쪽 화산 황무지. 거기서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넌 그들을 데려올 수 없을 거야. 아마도 그 해골 괴물들 때문이겠지? 너는 방금 언데드 바실리스크와 싸웠어. 해골 크롤러.
그들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사납고 널 보자마자 잡아먹을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싸우던 그 놈을 도망가게 만들었어. 내 실험실로 와. 퍼시와 함께 보여줄게. 마법사가 길을 안내하고 있어. 나는 그를 따라 버섯숲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실험실에 도착했다. 잠깐, 여기가 그의 실험실이었다. 그의 집은 거대한 버섯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양조대 앞에서 멈췄다. 내가 직접 만든 레시피, 스컬크롤러 퇴치제. 이 재료들을 가져와야 한다. 하나 만들려면 알겠지. 내가 이걸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그럼 해골 크롤러들이 너한테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그 시간 동안은 괜찮아. 퍼시. 곧 그 재료들을 가지고 돌아올게.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해골 크롤러 퇴치제를 만드는 거야. 퍼시의 실험실을 떠나서 이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어. 나무를 잔뜩 모으는 거. 다크 오크와 오크 나무를 다 모은 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 기지로 돌아가서 재료를 다시 놓음. 그리고 다시 버섯숲으로 돌아감. 재료를 얻기 위해 작업 시작. 스컬크롤러 퇴치제를 위해 먼저 달팽이를 찾음. 달팽이 껍질을 떨어뜨림. 거대한 버섯 하나를 잘라냄. 필요한 갈색 버섯을 모두 얻음. 그 후 더 많은 달팽이를 잡기 시작함. 그리고 독성 식물과 싸우기 시작함. 식물 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 버섯숲 곳곳에서 계속 찾았어. 식물을 하나씩 물리친 후 레시피에 필요한 식물 독을 모두 얻었어. 달팽이를 몇 마리 더 제거한 후 달팽이 껍질을 모두 얻었어. 이제 퍼시의 실험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의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그가 없었어. 집에 아무도 있어. 재료 가져왔어. 기다려. 투명했었어. 맞아. 내 특기 중 하나야. 그리고 여기 있어. 여기 가져왔어. 받아. 그 다음 모든 물건을 퍼시에게 넘겼어. 그리고 퍼시가 무략을 만드는 걸 지켜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컬크롤러 퇴치 무략이 완성됐어. 밖에서 조심히 행동해.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고마워. 그거 안심이 되네? 양조 재료를 얻을 준비가 됐으니 동굴 중 하나에 잠시 들르기로 했어. 다양한 광물을 채굴했어. 준비를 꽤 잘 해두려고. 크리퍼랑 스켈레톤도 싸웠어. 그리고 또 다른 스켈레톤, 스포너를 발견했어. 상자에서 많은 화약을 얻었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말 갑옷도 찾았어. 나는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가서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어. 해적에게서 얻은 모든 금을 꺼내고 황금 사과를 만들었어. 음식을 다시 채우고 이제 화산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 화산 생물 궁계에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첫 번째 스컬크롤러를 만났어. 나는 재빨리 스컬크롤러 퇴치제를 마셨고 즉시 스컬크롤러가 도망갔어. 진짜로 됐어. 무제한 시간으로 뛰고 있었어. 그래서 바로 고대 잔해로 갔어. 그리고 최대한 많이 캤어. 화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블레이즈들이 잔뜩 있었어. 그래서 블레이즈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어. 블레이즈 막대를 얻기 위해 하나씩. 그리고 다 물리친 후에 고대 잔해 채굴을 계속했어. 이 화산에서 최대한 많이 채굴한 후 옆으로 내려가다가 마그마 큐브를 만나 도끼를 사용해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함. 마그마 크림을 많이 얻음. 그 후 바이옴을 계속 탐험함. 또 다른 스컬크롤러를 발견함. 스컬크롤러 퇴치제가 다시 효과를 봄. 탐험을 계속함. 용암을 지나간 후 네더 사마귀가 있는 소울샌드를 찾음. 최대한 많이 파내기 시작함. 필요한 것을 얻은 후 발견한 해골로 다시 돌아갔어. 그런데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어. 먼저 뼈 블록을 많이 채굴했어. 그런 다음 동굴을 확인하러 갔어. 바로 글로우스톤을 많이 발견했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채굴했어. 계속 채굴했어. 포션 타이머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채굴했어. 계속 채굴하다가 네더골드를 발견했어. 광석과 석영을 발견했고 곧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됐어. 안돼, 내 포션이 사라졌어. 스컬크롤러가 포효를 끝내자마자 전투가 시작됐어. 스컬크롤러에게 독화살을 쐈어. 하지만 그때 스컬크롤러의 이빨에 맞았어. 다이아몬드 도끼로 몇 번 공격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스컬크롤러가 도끼를 내뿜었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황금 사과를 먹었어.
부식 석궁을 사용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혔어. 근접 공격을 더 시도하려고 다시 들어갔어. 간신히 물어뜯는 공격을 피했어. 그 후 포효로 나를 뒤로 밀어냈어. 하지만 해골 크롤러 위에 계속 있었어. 계속 피해를 입히려고 했어. 계속해서 나를 매혹시켰어. 그래서 다시 석궁으로 바꿨어. HP가 거의 없는 상태였어. 도끼를 한 번 더 내뿜었어. 그리고 석궁으로 한 발 더 쏘고 해골 크롤러를 물리쳤어. 그때 땅에 뭔가 떨어뜨린 걸 알아챘어. 그걸 주웠더니 부패한 테라 에센스였어.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 알고 있는 건 이 동굴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 그리고 어느새 또 다른 스컬 크롤러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 재빨리 강으로 갔다. 배를 이용해 탈출했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기뻤다. 강을 따라 계속 내려갔다. 기지로 돌아왔다. 이제 필요한 양조 재료를 모두 모았다. 양조대를 몇 개 만들고 블레이즈 파우더를 만들었다. 사다리를 타고 마법사 탑으로 올라갔다. 작은 양조 구역을 설정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양조 구역이 완성되자 알았다. 이제 설정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주요 기지의 5단계를 나무를 치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땅을 정리했다. 도로를 확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농장을 만들기 위해 몇 구역을 울타리로 막아둠. 밀과 당근을 심고 다른 구역에는 감자와 비트루트를 심음. 농장이 완성되자 강가의 밀을 제거하고 사탕수수를 심음. 그리고 해변으로 가서 모래를 모음. 모래를 녹여 유리를 만듦. 유리병을 제작함. 양조 구역으로 올라감. 포션을 양조하기 시작함. 스피드 2와 스트렝스 포션을 만들. 포션 2개를 만들고 나서 퍼시의 실험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느낌이 왔거든. 그가 부패한 테라 에센스에 대해 알 것 같았어. 그의 실험실로 돌아가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포션을 만드는 걸 봤어. 퍼시. 뭔가를 얻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또 너야 지금은 안 돼. 바쁜 거 안 보여. 결국 해골 크롤러를 물리쳤어. 타락한 눈물 정수를 얻었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잠깐만. 보여줘. 맙서사. 몇 년 동안 쓸만한 샘플을 추출하려고 했어. 수많은 실패 후에 한 번도 해골 크롤러를 죽일 만큼 강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건 뭐에 쓰이는 거야. 이건 운명의 작품이야. 사용했어. 최근에 내가 레시피를 만들었어. 섬의 부패를 치료할 가상의 해결책. 그 부패를 치료하는 레시피. 아주 독특한 재료가 필요해. 어떤 재료인지 보여줄게. 퍼시가 나를 계단 위로 이끌었어. 우리는 그의 실험실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 방 안에는 테라 포션의 레시피가 있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부패. 테라 에센스. 나머지는 세계수 근처 정글에서 찾을 수 있음. 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그래서 세계수가 부패의 원천임. 부분적으로 맞음 세계수. 자신과 고대 괴물 사이에 공생관계를 공유함. 고대 괴물. 타르타로스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함. 고대 그리스 타이탄의 동생 타이푼. 세계수의 뿌리가 통제할 수 없이 자람. 땅속 깊이 파고들어 타이폰의 방에 도달할 때까지 타르타로스의 구덩이에서 타이폰이 달라붙어 나무와 공생하게 됨. 낮에는 타이폰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밤에는 세계수가 타이폰의 에너지를 흡수함. 그가 완전한 힘을 얻으면 타르타로스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어? 운과 연구 덕분에 어느 날 젊은 남자 중앙 정글을 가로질렀다. 투명함을 이용해서 세계수 아래 미로로 들어갔다. 타이폰을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다. 뱀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섬을 떠나면 되지 않나? 타이폰이 타르타로스에서 풀려나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떠날 수 없어. 이 레시피를 시작해야겠어. 이것들은 세계수 근처에서만 얻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아무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 곧 보자. 퍼시.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어. 그 모든 정보를 받은 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기지로 돌아갔다.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농장도 수확했다. 모든 것을 다시 심은 후 많은 XP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다. XP 그라인더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했다. 전에 발견했던 동굴 중 하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스켈레톤 스포너를 발견했었다. 스켈레톤 스포너를 XP 그라인더로 바꾸기 시작했다. XP 그라인더로 스포너 주변을 먼저 파냈다. 물을 깔았다. 모든 몹이 중앙으로 흐르도록 했다. 그 후에 호퍼와 상자를 이용해 낙하 구역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스켈레톤 그라인더를 완성했다. 레벨을 많이 올린 후 기지로 돌아갔다. 고대 잔해를 네더라이트 스크랩으로 재련했다. 네더라이트 주개 8개를 제작했다. 대장장이 테이프를 만들었어. 다이아몬드 검을 날카로움 사로 마법 부여했어. 대장장이 템플릿 더 만들었어. 검을 네더라이트로 업그레이드했어. 다이아몬드 갑옷 모두 마법 해제하고 수리했어. 가슴 보호대를 마법 부여하고 네더라이트로 업그레이드했어. 레벨 더 올렸어. 마법 부여했어. 다이아몬드 갑옷 나머지도 업그레이드했어. 네더라이트 갑옷으로 만들었어. 그 후 완료되었어. 이제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었어.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버섯 숲으로 돌아갔어. 독성 식물 하나를 제거했어. 그리고 멜론을 찾았어. 필요한 멜론을 얻은 후 기지로 돌아와서 농장을 확장했어. 멜론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고 나서 양조 구역으로 돌아갔어. 반짝이는 멜론을 만들었다. 즉시 회복 무략 2배치를 만들었다. 무략 2개를 상자에 넣어두었다.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기지의 마지막 단계였다. 벽을 세우고 싶었다. 모든 건축물과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재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동굴 중 하나로 돌아갔다. 채굴을 시작했다. 많은 안데사이트. 안데사이트는 주로 벽에 사용될 것, 그리고 돌을 많이 재련해 두었음. 이제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음. 성벽 작업을 시작했음. 기둥에는 연마된 안데사이트를 사용했음. 벽 안쪽에는 석재 벽돌을 사용했음. 적절한 층까지 쌓은 후 계단과 슬랩으로 마무리했음. 그리고 가문비나무 바닥 추가. 벽 부분이 완성된 후 주 입구 근처 성벽 작업 시작. 먼저 지역을 약간 개조. 성벽이 더 잘 맞도록 기초를 놓기 시작. 벽에는 같은 스타일 디자인 사용. 안산암과 돌벽돌로. 그리고 가문비나무 바닥으로 벽 완성. 그 위에 입구에 몇 가지 세부사항 추가. 그게 끝나면 도로와 계단 작업 시작. 궁수탑으로 가는 길. 내 본거지로 가는 계단 디자인 사용. 궁수탑을 벽에 연결. 궁수탑에 어두운 참나무 사용. 조약돌과 석재 벽돌 사용. 전나무 지붕으로 마무리. 성벽 연결. 성벽 연결. 산의 내부로 터널을 뚫음. 마법사 탑의 중심축과 연결함. 그 후 도로를 완성함. 벽 입구를 통해 이어지는 길. 그렇게 내 기지가 완성됨. 모든 것이 도로로 연결되도록 확인함. 궁수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 벽을 따라 기지의 모든 부분에 접근 가능. 다시 마법사 탑으로 올라감. 전에 만든 즉시 회복 무력을 가져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사를 갈 준비가 되었다. 섬의 중심에 있는 정글로 가기 위해 중앙 정글에 접근할 때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정글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이상한 몹을 발견했다. 이것에게 들키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숨으려고 했다. 하지만 더 많은 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식물 괴물처럼 보였고 나를 중독시켰어. 그들이 나를 때렸을 때 많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석궁을 사용하려고 뒤로 물러났어. 하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쳤을 때 덩굴만 떨어졌어. 그 후 기본적인 독성 식물과 싸웠어. 그러다 거대한 식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천천히 접근했어. 하지만 그 주변에 식물 괴물들이 있었어. 거대한 독성 식물에 의해 시들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식물 괴물들을 제거한 후 거대한 식물로 가서 그것을 제거함. 쉽게 처리하고 첫 번째 부패한 잔재를 떨어뜨림. 계속 진행하며 또 다른 독성 식물을 발견함. 또 다른 부패한 잔재를 얻음. 몇 개 더 찾아내고 처치한 후 땅에 있는 이상한 식물을 발견함. 식물을 때렸더니 시들게 되었음. 하지만 신비한 약초를 떨어뜨림. 그것은 무량 레시피의 두 번째 재료였음. 몇 개 더 찾아내는데 성공함. 세계수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계속 더 찾아다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더 많은 부패 잔재가 필요했음. 그래서 세계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감.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몹을 발견함. 거대한 돌연변이 꽃이었고 나를 중독시킨. 엄청난 피해를 줌. 그래서 네더라이트 검을 들고 더 가까이 다가감. 그리고 돌연변이 꽃을 처치함. 그것이 부패 잔재를 떨어뜨림. 그래서 세계수 주변을 계속 탐험함. 돌연변이 꽃들을 더 상대함. 거대한 레이저 공격에 맞음. 체력 회복하려고 음식 먹음. 하지만 또 하나 처치 성공. 수상한 약초도 계속 수집함. 거대한 독성 식물들과 계속 싸움. 독성 식물 몇 개 더 처치한 후 필요한 부패 잔재를 모두 모음. 이제 필요한 건 수상한 약초 몇 개뿐. 돌연변이 꽃 옆에 있던 걸 발견했어. 그래서 네더라이트 검을 들고 뛰어들었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쓰러뜨렸을 때 필요한 나머지 약초들을 얻었어. 이제 모든 신비한 약초를 모았으니 이곳에서 빨리 나가야 했어. 정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다시 버섯숲으로 돌아갔어. 결국 퍼시의 연구소로 돌아갔어.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어. 재료를 퍼시에게 가져다 주려고. 너 살아남았구나. 재료 가져왔어. 응. 진짜 가져왔어. 빨리 넘겨줘. 시간이 없어. 알았어. 재료를 퍼시에게 빨리 넘겨줬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퍼시가 무략을 만들었어. 드디어 이날을 꿈꿔왔어. 소년. 잘 들어. 타이폰을 상대하고 약화시켜야 해. 최소한 내가 그를 끌어들일 때. 나는 테라 포션을 뿌리들에 사용할 거야. 오염을 치유해서 그를 약화시킬 거야. 물론 너도 나랑 같이 갈 거야. 미궁을 어떻게 통과하겠어? 좋아. 괜찮은 계획 같아. 나를 두고 사라지지만 마. 그럼 계획은 이렇게 된 거야. 퍼시와 함께 세계수로 가기 위해 먼저 내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줬어.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농장을 다시 수확했어. 그리고 황금 사과를 더 만들었어. 그 다음에 즉시 회복 포션을 더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음식을 몇 스택 더 구웠어.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퍼시와 다시 만날 준비가 됐어. 그가 집 앞에서 투명 상태에서 나타났어. 그리고 확실히 준비가 된 상태였어. 좋아, 퍼시. 출발하자. 내가 앞장서면서 우리는 중심 정글로 향하기 시작했어. 내가 앞에서 길을 열었어. 퍼시를 위해 길을 닦으면서 그가 뒤에서 지팡이로 도와줬어. 몇몇 괴물을 물리친 후 우리는 세계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무 한쪽에 입구가 있어. 조심해, 알겠지? 세계수에 가까워질수록 돌연변이 꽃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다행히 이제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원거리 석궁을 이용해 그들을 처치했어. 돌연변이 꽃들을 물리친 후 세계수 옆면에 있는 입구를 발견했어. 그곳은 독성 식물들로 보호받고 있었어. 그리고 퍼시의 마법봉 도움으로 식물 괴물들을 처리했어. 모두 제거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세계수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진짜 소름 돋아. 오염된 덩굴이 사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다른 위험한 몹들도 있었어. 그래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돌연변이 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지만 내려가는 도중에 태풍뱀들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우리는 뿌리를 이용해 계속 내려갔어. 그리고 나는 석궁으로 더 많은 뱀을 처리했어. 결국 우리는 바닥에 도달했어. 거기서 더 많은 뱀들과 맞닥뜨렸어. 그리고 더 많은 돌연변이 꽃들. 먼저 돌연변이 꽃을 처리했어. 그리고 뱀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 그걸 꺼낸 후 퍼시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기 시작함. 결국 길이 갈라지는 곳에 도착함. 여기가 미로임. 이제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됨. 근데 추가로 소음 내지 말아야 함.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함. 왼쪽이라고 생각함 아니면 오른쪽이었나? 왼쪽이라고 생각함. 확실히야. 우린 확실히 길을 잃고 있음. 그래서 퍼시를 따라감. 앞에 있는 뱀들을 치우기 시작했어. 물을 건너기 위해 뿌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거든. 앞에 있는 나머지 뱀들을 치운 후에 퍼시를 따라가서 거대한 열린 방에 도착했어. 왼쪽이라고 확신했는데 아마 오른쪽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래전에 적어놨어야 했어. 내 멍청한 옛날 모습 멈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무슨 소리야?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거대한 뱀이 방 한가운데 나타났다. 또 이거야. 오, 안 돼. 포션을 마시기 시작했다. 뱀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폭발이 큰 피해를 입혔다. 두 번째 공격을 피했다. 석궁으로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검으로 근접 공격을 하기 위해 더 가까이 갔다. 그리고 뱀에게 꽤 큰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타르타로스 뱀이 큰 불길을 내뿜었다. 땅이 불타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계속 싸웠다. 뱀이 나를 밀어내려고 했다. 몇 번 더 공격한 후 나는 뒤로 날아갔다. 다행히 뿌리 하나가 내 낙하를 막아주었다. 음식을 먹은 후 다시 내려갔다. 다시 석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함.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뱀의 꼬리가 튀어나옴. 꼬리의 공격 범위에서 간신히 벗어남. 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튕겨나감. 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옴. 빠르게 꼬리를 지나쳐 뱀을 공격함. 몇 번 더 공격을 성공했지만 다시 튕겨나감. 다시 돌아가 더 많은 피해를 줌. 그리고 공격을 맞고 체력이 크게 떨어짐. 포션을 써야 했지만 다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려고 함. 이번엔 공중으로 바로 튕겨져 올라감. 물 양동이로 낙하를 막아야 했음. 꼬리가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남. 뱀이 이제 불뱀들을 소환하기 시작함. 뱀에게 계속 공격을 가했지만 불뱀들도 처리해야 했음. 석궁을 사용해서 그들을 처리하려 했어. 하지만 그냥 무시해야 했어. 뱀이 이제 HP가 거의 없었으니까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어. 물 양동이로 낙하를 막았어. 뱀이 거대한 포효를 내뱉었어. 그리고 또다시 화염 순결을 내뱉었어. 난 마무리를 하러 들어갔어. 몇 번 더 공격한 후 거대한 타르타로스 뱀을 처치했어. 그건 쉽지 않았어. 나머지 불뱀들을 처리했어. 그리고 이제 퍼시를 찾아야 했어. 퍼시.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갑자기 퍼시가 투명 상태에서 다시 나타났어. 야야. 진짜로 그걸 물리쳤구나. 우린 둘 다 죽은 줄 알았어. 날 안내해줘서 고맙긴 한데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투는 내 강점이 아니야. 얘야. 잠깐만. 이 방을 알아보겠어. 우리 아주 가까워. 나를 따라와. 알겠지? 널 따라갈게. 그래서 퍼시가 다시 미로를 이끌며 당연히 더 많은 뱀들을 만났어. 그들을 처치한 후 우린 천천히 미로를 통과했어. 더 많은 뱀들을 처치한 후 퍼시를 따라가다 결국 그가 멈췄어. 이게 바로 여기야. 젊은이. 태풍의 방이 바로 앞에 있어. 곧 도와줄게. 이번엔 진짜야. 진심으로 그가 거짓말이 아니길 바래. 퍼시가 사라진 후에 모퉁이를 몰래 돌아서 태풍의 머리를 봤어. 내 방에 발을 들이다니 감히. 벌레 같은 놈. 태풍.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어때?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태풍의 거대한 포효가 들린 후에 전투가 시작되고 바로 뒤에서 태풍이 내 탈출을 막아버림. 그가 포효하며 나를 뒤로 밀어냄. 나는 무략을 마심. 그가 나에게 녹은 바위를 던지기 시작함. 땅에 있는 간헐천을 피해야 했음. 나는 석궁으로 그를 쏘기 시작함. 근접 공격도 몇 번 성공시킴.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무략을 던짐. 공중으로 다시 튕겨져 나감. 그리고 물 양동이를 잡고 있었어. 그런데 용암 바위 하나에 맞았어. 그리고 황금 사과를 먹었어. 타이판에게 치명타를 여러 번 날렸어. 그의 체력을 많이 깎았어. 그리고 공중으로 다시 튕겨졌어. 다시 물 양동이를 사용해서 착지했어. 그때 타이판이 뱀을 소환하는 걸 봤어. 그리고 석궁으로 그 뱀들을 죽였어. 타이판이 머리를 뒤로 젖혔어. 그리고 메마른 구름을 뱉어내. 땅을 태우며 타이폰과 싸우는 동안 퍼시가 투명 상태에서 몰래 빠져나와 공포의 무략을 나무 뿌리에 사용해. 공포의 무략이 타이폰에게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 갑자기 타이폰이 멍해졌어. 그 틈을 타서 거리를 좁혔어. 하지만 공격을 가하기 전에 타이폰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뿌리에서 벗어나 버렸어. 태풍이 토네이도를 소환했어.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피해야 했어. 그 후에 다시 밀려났어. 무량동이로 낙하를 막았어.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팔을 들어 땅을 내리쳤어. 거의 용암에 빠질 뻔했어.
태풍이 용암 속으로 사라졌어. 그가 어디로 갔지? 알아차리기 전에 바로 뒤에 나타났어. 운 좋게도 알아챈. 제 시간에 알아차리고 석궁으로 쏘기 시작함. 그가 팔을 들어 다시 땅을 내리침. 더 많은 지형이 파괴됨. 물 양동이를 사용해 다시 올라감. 그리고 타이폰의 체력을 계속 깎음. 그가 더 많은 지형을 파괴함. 실제로 용암에 빠짐. 이번에는 빠르게 헤엄쳐 올라감. 물 양동이를 사용해 용암에서 나옴. 나는 황금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더 많은 피해를 줬다. 그런데 포효에 밀려났다. 거의 다시 밀려 들어갈 뻔했다. 타이폰은 계속 마그마를 발사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형을 파괴했다. 나는 다시 용암에 빠졌다. 그리고 물 양동이를 사용해 탈출했다. 이제 타이폰의 체력이 거의 없다. 포션이 거의 다 떨어졌다. 빨리 와. 그때 밀려나면서 포션 하나를 놓쳤어. 그래서 다른 포션이랑 황금 사과를 썼어. 하지만 활로 한 발만 더 맞추면 됐어. 딱 한 번만 더 맞추면 돼. 갑자기 공중으로 튕겨졌어. 근데 토네이도 중 하나가 느린 낙하를 줬어. 그리고 착지했을 때 태풍에게 마지막 화살을 맞췄어. 진짜 해냈어. 태풍이 무너지고 결국 패배했어. 하지만 그때 태풍이 죽은 곳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 저게 뭐야, 퍼시? 저게 뭔지 알아? 어디 있었어? 잠깐 뭐라고 했어? 움직일 수 없어. 퍼시, 그거 가져갈게. 퍼시 뭐 하는 거야? 그 후 지팡이를 사용해 심장에 주문을 걸었어. 결국 심장이 부서지고 아이템이 떨어졌어. 드디어 내 것이 됐어. 타이푼의 심장. 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 인간. 장난치지 마. 퍼시. 이건 웃긴 게 아니야. 퍼시. 내 진짜 이름으로 불러. 인간. 폴루스. 지식의 타이탄. 하지만 너는 인간이잖아. 내가 약하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한 게 아니야. 사실 타이탄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야. 하지만 힘이 부족한 부분은 지식으로 채우고 있어. 이제 너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 이걸 끝낼 때가 됐어. 제우스의 이름으로 누구야? 다시 너를 쏘게 만들지 마. 퍼시 제퍼. 네가 살아있네. 그래. 목격자를 없애고 싶어. 죽은 자는 이야기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빨리 가야 해. 왜? 그래서 뛰어. 태풍의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잔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제퍼가 엔더펄을 건네줬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우린 도망쳤어.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왔어. 결국 출구에 도달했다. 세계수와 정글을 탈출한 후 나무는 이제 부패에서 치유되었다. 제피르와 나는 계속 달렸다. 결국 안전한 땅에 도달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 제피르. 내가 변장의 달인인 거 몰라. 보그락스. 우와. 그래서 이제 계획은 뭐야? 니코가 프로스트 하버 마을을 재건하는 걸 도우러 갈 거야. 이제 섬이 치유되었으니 늪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 섬을 떠나서 퍼시를 찾아야 해. 태풍의 힘을 이용한 퍼시의 계획이 좋을 리 없어. 섬을 떠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알겠어. 모든 것에 감사해, 제피르. 복구 잘 되길 바랄게. 나도 마찬가지야. 보스. 제피르는 니코와 함께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 기지로 돌아왔어. 폴루스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섬을 떠나려고 가치 있는 물건을 챙겼어. 그리고 버려진 해적선으로 갔어. 이 배를 운항할 수 있길 바래. 배에 올라탄 후 키를 잡고 항해를 시작했어. 이게 작동하다니 믿기지 않아. 긴 바다 여행을 하면서 다음 모험을 향해 항해 중이었어.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 내 팀에게 감사.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줘서.